잘하고 좀 해줘요. 잘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네. 그래서 두 분께서 얘기 나누는 걸 들어보니까는 7부에서 그 캐릭터 세팅에 있어서는 작가가 뭔가 의도한 대로 탁탁탁 이렇게 세팅되어 네. 있는 값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왜 마스터피스라고 불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네. 지점에서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 이야기도 되게 장대하잖아요. 싸움도 되게 많았고 캐릭터들도 되게 많이 등장하고. 근데 저는 이제 뭐 5부, 6부 다 싸움도 많고 특이한 스탠드도 많이 등장하고 뭐 매력적인 캐릭터 많이 등장하고 하지만은 7부가 좀 그 싸움들이나 배틀들이나 또는 이 어떤 그런 것들이 이야기랑 좀 잘 맞물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싸움을 위한 싸움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예. 특히 5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5부를 네.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덜 좋아한다. 5부도 좋아요. 작가도 3부 예를 들어서 내가 다 본 건 아니지만 네. 아까 얘기했듯이 3부에서 스탠드라는 게 되게 인기가 좋았어. 네. 그래서 그러면 편집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좀 소년 점프니까. 밀고 나갑시다. 네. 그래서 4부 했었는데 4부 성공적이었어. 네. 근데 5분 쭉 가면서 이제 본인도 느꼈겠지. 이거 너무 엇가루. 저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상상이거든요. 어쨌든 스탠드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너무 인기가 많았잖아요. 전형적인 배틀물로 가게 됐고 이게 이제 인기가 있었으니까 다행히도 이제 자기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좀 더 많이 담아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까 저희가 그 백 작가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안 좋아할 때 약간 이게 있을 거잖아요. 두려움이나.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 싫거나 이야기를 내가 만든 이야기를 안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것도 또 해보고 싶을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다 리셋 해버린 게 아닐까 6부에서.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싫어서거나 이런 건 아니고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6부랑 7부가 너무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이거거든요. 6부에서 테이블 닦은 거야. 그것도 맞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계속 진보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류의 어떤 역사 진보적으로.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다른 작가들은 그냥 여기서 잘은 모르지만 6부를 안 봤기 때문에 근데 6부에서 그냥 끝냈을 거야. 조조의 기명 모험은 6부까지입니다. 그렇게 끝나서도 됐었던 거죠. 이 사람은 어제 얘기했듯이 이거 너무 이쪽 배틀물로 쪽으로만 가는 게 싫고 나도 내가 하려는 얘기가 있고 이런데 뭐 이렇게 잘 절충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뭔가 이 조조의 기묘모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점철돼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스탠스에 너무 기대지 않는 그런 작품으로 뭔가 다시 이제 빌드업을 해봐야지 하고 시작한 게 7부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목도 그때부터 이렇게 스틸볼론 이렇게 딱 가버렸고. 그때 잡지도 바뀌었죠. 잡지 중간에 바꿨어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연재하다가 주간소년 점프에서 그때도 이제 주간지인데 이제 띄엄띄엄 연재를 하시다가 중간에 초반에 울트라 점프 월간지로 아예 하려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작가님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류가. 근데 본인의 작품 자체는 사실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6부까지 스탠드로 점철돼 있는 어떤 배틀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실은 잘 보면은 계속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요. 노력을 많이 해요. 정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은 장르가 우리가 그냥 배틀물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애초에 지금의 어떤 능력자 배틀물을 거의 뼈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3부가. 그렇죠. 네, 지금 뭐 주술회전이든 모든 능력자 배틀의 어떤 근본이 3부에 그냥 거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를 세웠고 그 뒤에도 능력자 배틀을 계속 이어가지만 약간 다른 장르를 계속 첨가하거든요. 맞아요. 학원물이랑 일상물이 4부에 들어가 있고 스릴러도 또 들어가 있고 5부는 갑자기 갱스터로 갔고 해외 로케이션을 했고 6부는 갑자기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이 뭔가 많이 접하고 영향받은 것도 많이 있으신 거고 읽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조조가 이제 약간 비판받는 게
그림들이 예전에 이제 어떤 잡지나 이런 것들 좀 약간 본땄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요새는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은 그 시절에 그걸 엄청 찾아서 미리 다 보던 거죠. 그쵸. 공부하신 해외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딸깍한다고 나오는 시대가 그쵸, 아니니까 그쵸. 자기가 새로운 것들을 엄청 많이 찾아다 보시던 분인 거고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조금 머물러 있는 거를 계속 경계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푸치를 만들어낸 게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육부의 보스 푸치가 계속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계에 다 예측하려고 하고 그냥 정해진 길대로만 가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조를 너무나 좋아하는 독자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 거고 조조는 이래야 돼. 저거는 내가 아는 조조가 아니야. 또는 편집자일 수도 있는 거고 조조 선생님 조조는 이래야죠 라고 하는 그 길로 가기를 바라는 어떤 의지들 근데 이제 선언한 거잖아요. 다 이렇게 새로 한 바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나는 이제 끝났어. 하고 새로 또 하는 거. 그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당연히 이제 엄청 야심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당연히 더 여러 가지 7부에서는 더 많은 시도들을 하고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넣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주인공 7부의 주인공인 조니 조스타도 그래서 되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자이로가 본인의 출신이나 거기서부터 온 것 받은 거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조니는 한번 과거한테 버림을 받았고 진짜 아무것도 없다 못해서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고 싶어 하는 캐릭터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스틸볼런 레이스에 참여를 해서 중요한 어떤 전투씬을 맞이할 때마다 과거의 망령들이 자기를 막 쫓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좌절을 하는데 이 친구의 과거가 어땠냐면 진짜 어렸을 때 흰 쥐 데니라고 하던 네. 기르던 쥐가 있는데 그 친구를 아버지가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마음에 안 들어해서 네가 직접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니가 그때 마음이 되게 여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놓아줬다가 그게 이제 기수였던 형이 죽게 되는 사고의 원인이 된단 말이죠. 원인처럼 사실 그 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형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조니를 탓하면서 조니하고 이제 의절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조니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과거가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아버지도 형도 물론 있지만 쥐예요. 데니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장면이 21권에 있는데 21권에서 발렌타인 대통령이 디포씨를 이제 최종 각성하고 이제 3, 2, 1 너는 죽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서 한순간 주춤하거든요. 주춤하는데 왜 주춤하냐면 그때 이제 되게 최종 국면이니까 되게 많은 상황들이 변하고 있고 그때 막 지면이 무슨 막 쓰나미처럼 몰려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거랑 같이 이 발렌타인 대통령이 흰 쥐를 봅니다. 흰 쥐한테 시선이 팔려요. 그래서 조니가 이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시선이 팔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나서 발렌타인 대통령이 조니한테서 몸을 물리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그 과거의 조니가 했던 어떤 행동이 현재의 조니를 구하는 일종의 장면 같다고 보였고 이 조니 조스타가 전부 뺏긴 조니 조스타가 어떻게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이 만화는 계속 질문을 하는데 조니가 일어나서 걷고 기수로서 제기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이제 한번 실패했던 과거하고 어떻게 마주 볼까 하는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스틸볼런이 아무것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한테는 어떠한 과거가 있고 살아온 과거가 있고 그 과거하고 마주보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저는 그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은 어쨌든 과거를 계속 계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7부에서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조조가 저는 변화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 파인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근거가 6부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3, 4, 5부가 이제 스탠드가 나오는 부인데 3, 4, 5부의 보스들이 사용하는 최종 능력이 다 시간에 관련된 능력이에요. 3부에서 디오가 더월드라고 하는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썼고 4부에서는 이제
킬러퀸이라는 스탠드가 있는데 그 스탠드의 원래 주요 능력은 폭파였다가 이제 최종 각성하는 킬러퀸 바이츠 더 더스트라는 스탠드는 시간을 특정 지점으로 계속해서 되돌리는 능력이고요. 오브의 이제 디아블로라는 스탠드도 이제 시간에 관련된 스탠드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6부에 가면은 이제 푸치라는 친구도 스탠드를 사용하는데 시간이 빨라지는 거하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력이 뒤집혀요. 맞아요. 시문이라는 스탠드가 시작됐을 때 중력이 뒤집혀서 이 조린 일행들이 이제 바닥에 가만히 못 서 있고 중력이 이상해지니까 막 떠다니고 그런 상태가 놓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메인으로 한 스탠드에서 공간을 메인으로 한 이야기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7부의 발렌타인 대통령의 스탠드는 어떻게 보면 시간보다는 공간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스탠드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8부에서도 이제 그 공간성이 굉장히 중요한 스탠드의 요소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약간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팍 있었던 게 아니라 조조가 계속 어떤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변화를 거쳐왔고 그리고 사실 조조에서만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철학적인 중요한 개념, 어떤 중심이 시간에서 공간으로 넘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조조는 그 역사를 이제 연재를 오래 하면서 같이 통과했고 아라키라는 작가가 그 세계를 굉장히 열심히 관찰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통으로 받아서 이제 6부에서부터 시간에서 공간으로 자기의 관심사와 이 캐릭터들의 능력을 옮겨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저도 그게 그 약간 앞에 부를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은 느꼈던 게 제가 1, 2, 3부를 보면서 아 이거 되게 클래식이고 되게 시초구나 이 장르에.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늦게 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미 다른 작품들을 많이 보고 왔으니까 좀 고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 볼런을 보면서 왜 이 작가님이 이 조조를 50년 동안 연재를 하고 있는지 완전히 50년 동안 했구나. 네, 완전히 이해를 했고 아, 이 작품은 계속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느꼈습니다. 50년까지는 아니잖아요. 50년 되지 않았나요? 거의? 안 됐을 거예요. 조금 안 됐나요? 그 연세가 60을 조금 넘기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안 하셨죠? 네. 거의 안 했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키시베 로안 시리즈나 다 조조잖아. 조조 스피노프 세계관이니까. 시리즈로만 거의 하셨다고 볼 수 있죠. 평생을 조조에 바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에 예전에- 다른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오랜만에 이야기 좀. 아니요, 그냥 계속 듣고 있는데 조조 이야기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아니, 생각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인데. 좀 들긴 했습니다. 자, 뭐 그래서 근데 요번에 그래서 이 작가님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많은 걸 바꿔서 만든 게 이 7부인데 요번에는 아니죠. 좀 이미 엔딩이 났으니까.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주요 캐릭터들 중에서 나는 이 캐릭터가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좀 러프하게 하고 또 다시 여러분의 그렇죠. 무거운 시면으로 캐릭터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좋을 것 나오면 같아요. 이야기가 또 많아지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네. 단연 자이로를 좋아해요. 하긴 네. 얘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희생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너무 다 자유로를 위한 엄청 고심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의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멋있게 보내주려고요. 네. 왜냐면은 뭐 제목부터가 스틸볼런이고 뭐 계속 그 중심의 이야기를 펼쳐지고 일단은 그 이 자이로 세페리의 어떤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잖아요. 그 이노센트 주인공인 네. 이노센트란 만화 아시죠? 네네. 네, 그 만화 주인공이 또 이제 그 프랑스 루이 16세 처형 집행했던 그 상숑이라는 그 이제 실제 역사 인물을 모티브로 한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저는 발렌타인도 모티브가 결국에는 트럼프요? 프랑스 왕가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왕위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초반에 그래서 생긴 게 보면 그쵸. 루이 그 집안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 왜냐면 저도 진짜 이상한 게 미국 대통령들 초창기에 이제 의복들이 뭐 유럽에서 왔으니까 미국도
근데 이제 그 약간 가짜 모발 이렇게 심어 맞아요. 원래 가발 쓰고 했었잖아요. 뭐 워싱턴이나 제퍼슨이나. 그래서 그 스타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실제 역사에서 1890년대쯤에 미국 대통령들 그러고 안 있었단 말이에요. 양복. 그냥 양복 입고 그냥 머리 짧게 하고 있었어. 거의 그냥 서부 그 사람들이랑 스타일 비슷했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상징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은 너무 이 발렌타인은 사실은 직함은 대통령이지만 본인 정신도 그렇고 모든 게 왕이에요. 왕. 유럽의 왕정의 왕을 상징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발렌타인도 되게 매력적인 악당이라고 생각해요. 임팩트는 저는 역대 보스 중에 거의 진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압도되는 캐릭터였어요. 너무 사기적이기도 하고. 스티븐 스틸 씨가 머리에 달걀 껍질을 뒤집어 쓴 이유는 뭘까요? 그건 그냥 아라키 선생님의 취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네. 외관에 대한 의문을 전혀 갖지 않고 멋있다, 짱,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떤 캐릭터가 제일? 네. 저는 역시 조니가 아닐까. 왜냐하면 조니. 원래도 좀 찌질한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그 캐릭터가 좀 멋있어지게 하려고 작가분이 노력을 하는 순간 제가 좀 정이 떨어지는 그게 있거든요. 약간 좀 밀어주네 싶은 순간이 정이 떨어지는데 조니는 정말 끝까지 우는 게 좋았고 울고 나쁜 짓 하고 자이로가 말렸는데도 죽일라 하고 심지어 몸 그 장애를 얻게 된 계기도 되게 한심하죠. 불명예스럽고 그렇잖아요. 그게 되게 마음에 들고 일단 주인공답지 않은 게 너무 많죠. 두건 쓰고 있는 것도 귀엽고 입술 파란색인 것도 귀엽고 지금 스타일 완전 존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손톱도 파란색으로 다 칠해놓은 것도 귀엽고 아무튼 저는 조니가 제일 좋았습니다. 어떠세요? 저요? 어렵네. 뭐 이제 와서 생각하기요? 당연히 자이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근데 자이로도 되게 멋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7부를 쭉 보면서 그러니까 좀 모든 캐릭터한테 감정이입하기가 좀 힘든 만화긴 했어요. 저는 모든 캐릭터한테 감정이입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되게 감정이입이 어려웠고 그리고 일단은 초반에 얘 누가 주인공이야 이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리고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지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상상력을 쫓아가기도 너무 힘들고 이래서 저는 좀 얘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끝까지 했던 건 아무래도 디에고 브란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마에 맞박이 너무 디오라고 써있잖아. 디오예요.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한 캐릭터죠. 저는 다이아몬드부터 4부부터 봤기 때문에 디오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냥 디오가 그냥 최종 나쁜 놈이었다. 저 새끼가 쓰레기였다. 하지만 인기 많은 쓰레기였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근데 쟤한테 디오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제가 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뒤에가 또 브란도야. 저는 계속 말론 브란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애초에 맞아요. 그건 맞을 거예요. 그 캐릭터의 뭔가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뭔가 스파이시한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이래서 전 디에고 등장할 때마다 얘가 뭘 할 것 같은 거야. 그쵸. 그래서 초반에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그 레이스하다가 막 죽은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장이 확 이렇게 해서 그럴 때도 디오가 있나? 그쵸. 맞아. 그래서 당연한 디오가 의심이지. 등장한 순간에 디오가 뭔 악당 짓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야라고 전제하고 의심.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가 계속 뭘 안 하더라고. 안 했지. 계속 뭘 안 해. 그리고 약간 비겁한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없다가 존재감 생기는데 별 거 없고 그러다가 이제 결말까지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결말에서 얘가 요상하게 죽잖아. 그래서 전 결말을 아까 두 분이 설명해 준까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게 그쵸. 무슨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정이입해서 봤다기보다는 디오가 등장할 때마다 얘가 뭘 해야 되는데 이 조조의 세계관에서 디오가 언제 등장하면 하려나. 스릴러가 됐죠.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얘가 너무 착하게 생겼어. 예전에 디오들은 그래요? 표정 좋아. 아니 예전에 디오에 그치, 비하면 그치. 착한 거 맞죠. 그래서 계속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캐릭터는 디에고 브란도였던 것 같아요. 맞죠.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도 자이로인데 근데 제가 그 7부를 보고 되게 진짜 저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는 그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디에고 브란도라는 말이죠.
진짜 저는 그 7부에서 제일 임팩트 있었던 장면이 디오가 다시 나와서 그 스탠드 이름을 말한 거였어요. 반전 마지막. 진짜 저는 그 조조를 그 7부를 처음 봤을 때 그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뿜었어? 밥을 먹으면서 조조를 보고 있었어요. 네. 밥을 먹으면서 보다가 지금 그 장면이 나온 순간 밥맛이 너무 떨어져서 밥 먹는 걸 중단하고 그럴 정도로 약간 임팩트가 센 캐릭터였는데 근데 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아까 제가 많은 캐릭터들이 앞에 있던 부를 어떤 계승하는 캐릭터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캐릭터를 당연히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처음에 이 디오가 나와서 스탠드를 얻은 거는 스케어리 몬스터즈라는 굉장히 특이한 스탠드를 얻어요. 네. 이게 어떤 스탠드냐면 공룡을 사람들을 공룡으로 만들고 뭘 공룡으로 만들고 자기도 공룡이 되는 그런 스탠드인데 사실 이게 그 레이스 보면서 보다 보면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맞아. 보통 이제 스탠드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상황이 어울려져서 좀 나와요. 그것도 있고 이제 좀 특이한 스탠드가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스케어리 몬스터즈라는 스탠드를 처음 봤을 때는 아니 이미 말이 나오는데 공룡까지 나온다고 싶어서 되게 당황스러웠단 말이죠. 근데 끝까지 봤을 때 저는 이 디에고 브랜도라는 존재하고 공룡이 굉장히 인접해 있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디오라는 존재가 이제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조조 시리즈의 1부부터 지난 6부까지 뭐 어떤 메인 빌런들이 나오고 나쁜 일들이 일어난 모든 원흉이 그냥 디오가 있어서예요. 디오가 세상에 태어나서 다 죽였잖아요. 네, 그렇게 된 빌런이자 이제 3부에서 죽었지만 죽어서도 이제 이름으로서는 계속 이제 죽지 않는 존재이고 명실상부 진짜 제일 존재감이 센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공룡이네요. 그래서 일순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한번 끝나고 스틸볼러린이라는 어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나 이 디에고라는 이름이 다시 나타나서 조조 일행을 위협하는 게 이제 그쵸 마치 먼 과거에서 공룡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했고 그리고 이 1900년 전에 유해를 찾는 이 레이스가 전에 일종의 거친 화석 발굴 작업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화석을 발굴한다는 것은 과거하고 현재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거기 있었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거를 이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유해 찾기라는 활동과 스케어리 몬스터즈라는 디오의 스탠드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어떤 과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주제를 이 디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7부는 그래서 어떤 조조를 지금까지 봐온 독자들에 대한 아라키의 되게 감사 표시, 팬서비스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극대화하는 게 디오가 이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장면이죠. 놀라운 순간이긴 하죠. 저는 그래서 보면서 이 더 월드가 되게 유명한 그 대사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을 안 봤으니까 이거가 되게 큰 양면 페이지로 나오면서 글씨도 엄청나게 큰데 못 느끼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100% 느끼고 싶어서 저는 진짜 꼭 다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앞에 내용들을 보고 보시면 좋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그거는. 그렇기도 그냥 하죠. 봐도 재미는 있었어요. 솔직히 안 보고 온전하게 느끼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제가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아라키코 작가님 이거 작품들 쭉 보면서 계속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독자랑 노는 걸 잘한다 라는 생각도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놀기보다는 사실은 독자들을 어떻게든 좀 이끌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지고 논다. 같이 이렇게
너희가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런 저는 거를. 만화 가지고 본인이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텍스트가 너무 많은 이유가 하지만 여러분 조조로 인문학 강의를 하시면 여러분의 역사 세계관은 다 망가집니다. 이걸로 하시면 안 그건 어쩔 수 되고요. 없죠.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튼 그런 지점이 있어서 되게 이 사람 참 독자들이랑 나는 이게 근데 제일 좋은 것 같아. 엔터테인먼트로서 어떻게 보면은 각성을 조금씩 촉구하는 거에 가깝죠. 내 만화를 사주는 사람들과 잘 노는 작가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한 시절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에서 어떤 논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또 중요한 게 이 작품 안에서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조조라는 거는 작품에서 나가서 이 작품에서 사용된 걸 이제 끌어다가 읽었을 때 되게 재밌는 어떤 텍스트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 스탠드나 캐릭터 이름이나 이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작가가 듣는 음악에서부터 왔고 그게 사실 이 작품의 진짜 큰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7부에서 사용된 음악이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다른 부에서 사용된 음악보다 훨씬 스펙트럼이 넓어졌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비교적 우리가 최근에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스탠드들 어떤 이름이나 캐릭터들 이름이 음악가의 이름 혹은 어떤 공명에서 따온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그렇게 따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어떤 캐릭터를 빌딩할 때나 스탠드 능력을 빌딩할 때 무조건 그 곡이나 그 아티스트의 어떤 역사에 실제로 영향을 받아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잘 이루어진 부가 아닌가 이 7부가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부에 나오는 스탠드들 중에서도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여러분이 어떤 스탠드를 재밌게 봤는지도 저는 좀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손톱 터스크? 조니의? 그거? 거기서 한번 집어 던지긴 해서 예상을 저도 못하긴 했어요. 총알을 회전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실패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손톱이 처음에 이제 도는 볼 스틸볼이 아니지 어쨌든 철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돌고 있대 계속.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조조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2권인가쯤에 보면 한 번 나오잖아 처음에. 네네. 여기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아이씨 하면서 진짜 집어 던지듯이 패드를 한번 던지고 이랬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야 이게 내가 정신을 놓으면 안 되는구나 이 만화를 보면서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그 기술? 그때는 기술이지 아직 제대로 발현이 안 됐으니까. 저는 그 웨카피포라는 그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후임 철구 쓰는. 네. 자이로랑 이제 과거가 좀 연결돼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쓴 철구에 맞으면은 이제 한쪽이 이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인식이 안 되는 어떤 신경 심리적인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제 작가가 정말 뭔가 텍스트를 많이 읽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딱 이 연재될 때쯤에 막 나왔던 그런 어떤 사리집 같은 거예요. 이 편충무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연구가 많이 되던 게 아니다 보니까 신경심리학이 이때쯤에 이제 막 좀 이렇게 연구가 되고 텍스트가 뭐 책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이제 유명해진 책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작가님도 이런 거를 보고 접하고 여기다 이제 그런 거를 스탠드의 어떤 결과로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어떤 한 부분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그렇고 또 이제 엑셀로라는 또 이제 스탠드를 나오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과거에 계속 얽매이게 만드는 이것도 그렇고 다 사실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내용으로 간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전쟁 트라우마에 관련된 그 내용으로 스탠드를 만들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게 11호라는 이름 자체가 뭐 워낙 유명한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로 쓰이는 이름이지만 여기서는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싸움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기 과거의 싸움. 그래서 이 트라우마적인 거를 또 작가님이 어쨌든 다루려고 안에다가 에피소드로 넣으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조차도 이 만화에 본인이 욕심이 정말 많았구나. 뭘 이렇게 본인이 접하고 읽고 했던 것들을 넣으려고. 그래서 조조만 봐도
다른 것들 보는 것 같은 이런 효과. 되게 얻어가는 게 많아요. 조조의 독자만 봐도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라고 생각할 만한 이런 것들이 생긴다. 정말 유익한 만화로서의 학습 만화로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그런 작가님은 좀 임팩트 있었던 스탠드 있을까요? 저는 임팩트 있는 거는 다 임팩트가 있었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제일 재미가 있었던 거는 그 중반부에 나온 그 금도끼 슈거 마운틴. 응. 그게 약간 중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버디물 느낌이 그게 주제랑 엄청 연결돼 있죠. 맞아요. 네, 왜냐면 그걸 다 써야만 거기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아이러니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래야지만 그 벗어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결국 그 귀를 얻기 위해서 유해를 그 유해를 그 적군이랑 거래를 하죠. 네, 엄청 거의 쓸모가 없는 거의 쓸모가 거래를 없는 하죠. 그 포도주랑 거래를 하잖아요. 먹다 남은 네. 모든 그 걸 장면 다, 진짜 악권. 모든 걸 다 뺏주고 다시 무로 돌아가는 그 거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전체 결국엔 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슈거 마운틴이라는 그 스탠드로 어떻게 보면 이미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계속 이제 깐 거죠. 이해하고 있지. 이런 내용인 거 이해하고 있지. 이렇게 갈 거야. 네, 이런 느낌. 한번 짚어주는 느낌이었죠. 얘네 어차피 이거 못 얻어. 이런 느낌. 놓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전체적인 주제도 결국에는 어떤 집착의 어떤 그 허무함의 그런 부분도 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쯤에 이제 조니는 계속 나 계속 걸어야 돼 이러고 있고 자이로는 나 1등으로 들어가야 돼. 다 집착하고 있었던. 그렇죠. 엄청 그게 마지막에는 이제 다 놔버리는 어떤 것들. 그 이후로 거의 레이스에서 저도 관심을 끊겼어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몇 등으로 들어오든 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는 자이로가 1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이게 좀 있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저도 같이 무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래서 거기가 저는 제일 흥미로웠어요. 슈가 마운틴 진짜 재밌는 부분이죠. 저는 사실 그 살짝 다른 느낌인데 보고 스탠드 중에 보고 오직 이거 하려고 이걸 넣는다고 한 스탠드가 딱 하나 있었는데 초콜릿 디스코예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등장 분량이 진짜 적어요. 이게 원곡이 어떤 곡이냐면 일본 가수인 퍼퓸의 초콜릿 디스코라고 하는 대표곡인데요. 이게 일본의 그 발렌타인 시즌의 거의 애국가? 수준으로 많이 듣는 노래예요. 왜 그러냐면 가사 그 초콜릿 디스코라는 이제 제목도 그렇고 이 노래의 가사에 발렌타인이 가까워지고 있어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 그 원래 초콜릿 디스코라는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가사가 이제 거의 다 초콜릿 디스코 하는 노래 그 가사가 대부분이라서 신경을 안 쓰고 보다가 초콜릿 디스코가 뭔데? 스탠드 이름.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초콜릿 디스코를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초콜릿 디스코가 무슨 뜻이야? 이게 뭐 하는 건데? 근데 그냥 이 초콜릿 디스코를 쓰는 이 친구가 그냥 거의 왔다가 가는 수준으로 가버리거든요. 금방 끝나죠. 그래서 사실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스탠드 능력도 뭔가 열심히 짜놓은 것 같은데 그냥 일찍 끝나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 얘가 왜 이렇게까지 짧게 나오지? 이렇게 짧게 나올 거면 이렇게 없어도 됐지 않나? 했는데 가사를 펴보니까 발렌타인이 가까워지고 있어라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 쓰려고 이 스탠드 이름을 초콜릿 디스코를 가져와서 쓴다라는 이게 진짜 다른 만화가들은 절대 시도할 수 없는 어떤 작법 중에 하나라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 싸우니까. 네. 되게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황당했고 어떤 의미로는 또 감동이 있었던 스탠드였습니다. 되게 그 또 기억나는 게 그 링고 로드 어게인이라는 이 캐릭터도 나 사실은 나 죽여. 되게 특이하게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가 어쨌든 자이로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남자의 세계. 자이로의 과거도 이제 계속 떠올리게 하고 여기서 뭔가 극복을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자이로가 넌 그 아빠한테 계속 들었던 게 넌 너무 감상적이다. 감상을 없애라. 그 사형 집행에는 감상적이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은 친구도 없고 가족이랑도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동생들이 자기 본명도 몰라. 아빠가 잘못됐어. 아빠가 맞긴 해요. 맞긴 해요. 아빠 이슈가 있어. 아니 좀 감상적일 수 있잖아. 지금 어쨌든 이야기로 따지면은
어쨌든 이게 감성적인 인간의 승리거든요. 맞죠. 제일 감정적인 사람이 끝까지 갔네요. 인간은 어쨌든 무엇이 인간적이게 만드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감상적인 마음 맞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감상적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좀 보여준 거죠. 이 링고 로드 어게인이라는 이 매력적인 캐릭터였어요. 그 캐릭터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루시 스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엄청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아니, 저는 루시를 보고 그 6부가 사실 아라키가 그린 어떤 만화 중에서 그 주인공인 조린이 여자인 것을 포함해서 거의 이 일행이 여성 캐릭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여자들의 이야기로서 그리고 어떤 작품 윤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연재 시기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7부에서 약간 다시 도르마무 하듯이 엥? 여기서 루시를 이렇게 쓴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루시는 되게 중요하긴 캐릭터인데 네.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저는 그 7부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루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루시가 어쨌든 하면서 계속 어떤 내비친 욕망이라고 하면은 그냥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캐릭터였는데 어떤 다른 캐릭터들한테 휘둘려서 거기서 뭔가 자기만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 휘둘리다가 이제 유해와 거의 동화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르는데 어쨌든 거기서 보여준 굉장한 결단들이 있었고 루시가 아니었다면 다른 캐릭터들이 수행하지 못했을 모먼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확실히 임팩트가 부족한 캐릭터로 그려진 것도 한편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한테는 그래도 이게 약간 작가가 또 뭔가 좀 비꼼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루시 스틸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뭐 어리기도 하지만은 네. 막 맨날 울고 난 아무것도 못해. 내가 어떻게 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이로 만났을 때 자이로가 일가란단 말이에요. 네가 해.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지켜야지. 맞아. 누나를 가져가. 그 일갈에 갑자기 정신을 차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반대 원래 상황이잖아요. 보통. 그죠. 이 남편들에게 그 이제 아내를 지키라라는 어떤 이런 식의 요구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이로가 루시 스틸한테 너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일가를 하고 있는 거야.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어리광 부리지 말고. 그리고 루시 스틸이 거기에 각성해서 그 뒤에 이제 엄청난 스파이, 거의 솔리드 스네이크 정도의 스파이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 그때부터 정말 장르가 거의 스파이물이에요. 맞아요. 루시 스틸의 이야기는 스파이야. 맞아. 엄청난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와 아내의 관계로 생각을 해서 좀 이야기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뭐 다비님이 이야기한 것도 맞지만은 루시 스틸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적인 캐릭터처럼 그려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변화를 이제 중간에 맞죠. 약간 수동적인 그 뭔가 이용당하는 어떻게 보면 착취당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발렌타인한테 사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주도적으로 어쨌든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맞게 된 위기였던 거고 사실은 저는 이 되게 역전돼 있잖아요. 관계가 처음에 등장했었던 당연히 이 스티븐 스틸이 엄청 어린 여자를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 자기 운명의 여자로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이제 완전 뭐 이런 혼인 관계라기보다는 후원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였다라는 거고. 뭐 그리고 이제 루시 스틸은 오히려 이제 정신적 지주 같은 느낌. 뭐 이제 스티븐에 대해서 어쨌든 애정까지 갖고 있지만은 지키기 위한 어떤 이런 거가 거의 기사도의 마음으로 정말 승화를 하거든요. 본인이. 기사도 혹은 약간 형제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게 저는 기사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이로가 일갈했을 때부터 기사도가 되는 거야, 갑자기 루시 스틸이. 그래서 저는 이것도 대단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어, 루시 스틸의 이야기도.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루시 스틸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고. 맞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라키가 어떤 유해 얘기를 할 때 그 실제 어떤 기독교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바꾸면서도 아이씨
이거 누가 예수님 나와주셔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를 하기에 이제 적합한 인물이 루시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인 부분도 있죠. 그거는 이제 신화로서 어떤 기독교 성경이라는 텍스트 원 텍스트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얘기할 게 있는데 그 대통령실 잠입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잘 안 나오잖아요. 좀 착취당한 장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잊고 있었어요. 루시의 존재를 약간. 왜냐면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디오가 그 유해를 넣으러 갔을 때 와 이거 진짜 어떡하냐? 방법이 없는데? 존이 지금 돌고 있고 쓰러져가지고 답이 없다. 어떡하지? 근데 루시가 오는 거예요. 이거 와서 뭐 할 수 있지? 너무 반가워. 뭐 할 수 있더라? 근데 반갑긴 한데 이거 뭐 할 수 있지? 이러고 있었는데 자루를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는 그 선로에 있던 그건가? 근데 진짜 그거여가지고 되게 멋있게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결말이었어요. 안 그랬으면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압도적으로 발렌타인에게 너무 유리한 이야기여서 그 어떤 틈을 조금씩 이렇게 마련을 해둘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좀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쵸. 안 그러면은 발렌타인으로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압도적이야. 너무 압도적이야. 발렌타인은 또 혼자가 아니죠. 왜냐면은 발렌타인 가진 능력이 지금 와서 재탄생한 게 에에올이거든요. 그러네. 에브리웨어. 그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멀티버스 이야기가 아니라 맞네. 이 스탠드적인 거랑 되게 닮았어요. 에어올의 그 능력이. 그렇죠. 네, 너무 사실은 조조 보고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될 정도야. 근데 그 근원을 이미 20년 전에 그려놨어. 퍼니 발렌타인의 그 디포시라는 능력으로 거의 사실 거기에 가깝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것도 평행세계. 평행세계이기도 한데 뭔가 좀 그 에어올에서도 사실은 단순히 그 평행세계라기보다는 그 능력 발동이 되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영향을 어떤 미치잖아 서로. 디포시도 되게 이상한 능력이 발동. 무슨 이상한 틈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어떤 기믹적인 거. 사물이 맞닿는 틈. 이런 기믹적인 거부터가 되게 스탠드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면은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저도 그걸 느꼈던 게 최근 한 6년, 5년 동안 되게 평행우주 세계관에 대한 작품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 이제 그 DC나 마블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던 그 피오나인 케이크라는 어드벤처 타임 후속작 작품도 평행 세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최신 트렌드 장르인가 했는데 이 스틸볼런을 보면서 아라키 선생님은 얼마나 앞서가셨어요. 15년 전에 이미 20년 전에 이미 하셨구나 이거를. 그 멀티버스를 이제 작가님이 뭐 초창기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또 마블이나 DC는 사실은 이제 워낙 또 오래됐으니까 걔네들이 뭐라고 할 것 같긴 한데 그쪽 팬들이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쵸. 조조가 지금 만들어낸 디포시가 특히나 만들어낸 어떤 이 평행세계 그리고 이제 일순이 만들어낸 평행세계랑 그거랑 좀 많이 세계관이 달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일순이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일무이하긴 해요. 이 비슷한 게 별로 없어. 일단 이 일순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한 3-40년 연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진입장벽인 거지. 그것도 한 사람이 만들어냈어야 돼. 맞아. 네. 여러 작가가 그냥 내 식으로 만들 거야라고 해서 만들어낸 멀티버스랑 좀 달라. 네. 자,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리를 아직도 좀 남아있는 느낌이긴 한데. 언제 1시간이 지났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다른 방송들이랑 다르게 뭔가 이렇게 서로 딱딱딱 정해놓고 소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계속 하고 있어서 되게 즐겁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끝도 없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요? 3부 가요? 그러면 그 끝내기 전에 꼭 우리가 이 2026년에 그 스틸볼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로서 또 올해 그리고 한 2020년대 들어서 이 얘기를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발렌타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남의 나라 동교 지도자 암살하는 사람이요? 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미국 대통령이신 분께서 이제 재선을 하려고 이제 선거에 나오셨을 때 이미 조조 7부를 다 본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냥 모든 가정에 스틸볼런 24권을 배부해서 이걸 읽은 사람만 투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만큼
뭐 진짜 약간 어떤 스탠드를 써서 미래를 보고 왔나 싶을 정도로 지금 어떤 미국의 현실이 이 스틸 볼런 세계관에 너무 잘 녹아 있어서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많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굉장한 통찰이 있었다라고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면은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고 만든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정말 애연을 한 건 아니니까. 다만 어떤 그 힘의 본질, 특히나 다른 작품들과 또 칠부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전의 보스들은 특별히 뭐 직업적으로 파급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숨어 살거나 악당이거나 그냥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거나 또는 신부 뭐 갱의 보스 정도는 하지만 그래봤자 동네. 이탈리아 네. 보스. 물론 이제 그것도 되게 상징성이 있긴 해요. 근데 육부도 뭐 그냥 신부고 다 자기의 힘의 근원이 자기의 어떤 강한 이념과 욕망 때문에 생겨난 거지 어떤 그 큰 영향력이랑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7부의 보스는 정치인이고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합 중국 대통령. 네. 사실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다. 물론 이제 그 시절의 미합 중국 대통령이 지금이랑 다르긴 하지만은 그쵸. 그 시절로 설정된 이유 자체가 지금의 미국을 탄생시킨 대체 역사적인 스토리로서 그 시절을 설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라고 거의 이야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작가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초는 사실은 작가님이 보는 그 시절의 미국이었겠죠. 그 시절의 미국도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이라크 때려잡고 뭐 막 아프간 때려잡고 파병하고 막 이러고 지금이랑 사실 똑같았단 말이야.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거의 이 D4C라는 스탠드의 이름 자체가 쉽게 자행되는 더러운 짓거리 뭐 이런 이름이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는 게 딱 그 스탠드로 상징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버리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 근데 사실은 그거를 미국인들만 하고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죠. 왜냐? 미국이 보여주고 미국이 이렇게 선언한 거죠. 너 어차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낫잖아. 너 우리 편에 서. 라고 한 게 미국의 어떤 방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편에 서라. 내가 짱이니까. 다 거기에 선 거죠. 거기에 줄 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왜냐면 이미 이제 90년대 넘어가지고 2000년대쯤에는 뭐 공산주의 이제 다 괴멸했고 러시아 뭐 그러니까 소련 없어졌고 남아있는 뭐 중국조차도 이제 실질적으로 자본주의화 됐고 그래서 이제 이념 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으니까 미국의 승리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딱 할 수 있었던 통찰을 어떻게 보면 발휘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국을 읽어내고 이것도 텍스트를 많이 읽고 그런 시류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작가님이 어떤 이런 캐릭터 설정, 이런 배경 설정들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통하는 이야기가 된 거고 아마도 저는 애니메이션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이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잘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다면은 이 캐릭터는 당연히 지금의 우화로서 그쵸, 보여줄 수밖에 없을 수 거라서 모두가 아마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7부가 사실은 그 세계관은 이 미국 대륙을 전체로 하고 있어가지고 공간적으로는 되게 넓은데 이 인물들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목표나 야심 같은 거는 되게 좁아졌단 말이에요. 이전의 부에서 뭐 3, 4, 5, 6부 이런 거를 보면은 1, 2부도 그렇고 이 어떤 보스 혹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려는 세상을 구하자. 아니면 세상을 내 걸로 만들겠다. 아니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 이런 테마였다고 하면은 7부는 조니는 일단 시작하는 게 나를 좀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로 시작하고 이제 발렌타인 대통령도 이제 표면적인 목적 되게 조니한테 애국적이죠. 얘기하는 거는 아니 딴 데 말고 우리 미국,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앞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나 개인의 목표가 어떤 세계를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와도 어떻게 보면은 상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은 되게 또 의미가 다른 텍스트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애니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도 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 시절 2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아라키 선생님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렸겠습니까? 이 아닐 정도는 거예요. 아니었잖아. 근데 원래 무슨 이야기를 하시게? 미국이 원래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근본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뿌리 찾고 뭐 그 누구냐 자이로 아빠처럼 막 그렇게 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자유를 줄 수 있었고 그게 매력적이게 뭔가 몰빵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전 세계를 리드하는 게 될 수 있는데 민주주의 투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항상 그게 잘못되었을 때 최악이 되었을 때가 어떻게 되었는가도 마찬가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최악이 되었을 때 왕정이었을 때 최악이 되었을 때 좋은 성군 만났을 때가 있듯이 민주주의나 이런 체제에서도 이런 대통령이 뽑혔을 때 어떤 놈이 뽑히느냐 어떤 사람이 뭐 여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뽑히냐에 따라서 최상인 상태도 될 수 있지만 최악도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최악인 사람이 이 근본 없음에 대한 그 뭐랄까 힘의 원리랄까 이거를 정확히 파헤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되면은 이제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발렌타인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딱 그 시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쩌면 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는 최악의 시즌을 하필이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그걸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보면은 지금과 되게 같은 지금 동질감이라 그래 현실과 되게 비슷하게 느낄 지점들이 많아서 물론 만화는 재밌으려고 보는 거지만 보면서 그런 지점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이긴 하다 이번 애니가. 어쩔 수 없이 겹쳐 보이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 이야기는 이제 작가는 당연히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역사적인 흐름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발렌타인 사실 제안했던 게 있잖아요. 자유로 살려줄 테니까 대체 한 명 데리고 올 테니까 나 좀 살려줘. 반대로 회전해서 좀 한번 살려줘라고 했잖아. 이것도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 예상을 마지막에 총만 미리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답도 앞에 6부에 있는 게 6부에서 그 푸파이터즈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사실은 아메바 슬라임 같은 거예요. 슬라임 같은 건데 약간 자아를 얻게 돼가지고 몸을 얻고 스탠드를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중간에 죽어서 이제 일행들이 너가 원형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너를 다시 어떻게 해볼게 라고 찾으려고 하는데 푸파가 그거를 이제 듣고 찾지 마라. 내가 아니다. 그건 내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안녕을 말하는 내가 나고 그게 아닌 나는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본 사람이라면 이 7부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차원에서 데려온 자이로는 조니가 찾는 자이로와는 다른 사람이고 찾을 수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먼저 앞에서 봤기 때문에 못 찾을 것이다. 아마 이 제안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지 다른 차원에서 데리고 온 가모라가 무슨 소용이야. 가모라. 근데 이제 어쨌든 조니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유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믿고 싶었다고 했죠. 정말 믿고 싶었을. 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유혹적이에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그 제안 자체가 발렌타인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국가주의의 제안이거든요. 그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거고 대신에 국가는 너를 위해서 그냥 그 비슷한 거를 줄 수 있어. 너의 어떤 자유나 너의 어떤 그 뭐 헌신이나 희생들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 대신에 뭐 다른 거, 뭐 애국심을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실제적인 거는 절대 내가 보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한 어떤 실제는. 자이로 진짜 자이로는 절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발렌타인의 그 유혹도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진짜 그게 실제가 아니기도 하고 발렌타인이 정말로 또 뒤에 감추고 있던 거는 사실은 또 다른.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발렌타인이 어쩜 그럴까? 그냥 계략가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국가주의적인 모습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작가가 이걸 묘사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발렌타인은 당연히 처단당할 수밖에 없었다. 왕이 단두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금의 이 인간 역사에서는
이 단두대가 아니라 저는 손가락으로 그거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손가락이 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적인 상징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건 넘어간 것 같은데. 넘어갔다고 저도 좀 이렇게 생각해도 그래 넘어갔다고. 오늘 했던 모든 말은 동의하지만 이거는 좀 그렇게 봐도 돼요. 저는님이 이번에 그 조조 7부를 읽을 때 뭐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진짜 실제 역사나 역사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 상징들을 되게 읽을 때 많이 끌고 오셔가지고 읽는 방식으로 읽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그 등가 교환을 일단은 여기도 담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은 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도 자본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에서 우리가 절대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그거는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른 것도 당연히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도달한 곳이 결국에는 왕정이나 그 외 뭐 독재나 이런 것들 다 극복하고 조금씩 도달한 곳이 민주주의랑 자본주의인데, 근데 자본주의적인 거는 뭐 이게 거의 본성에 가까운 거니까 어떻게 극복하기 뭐 이것도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겠죠. 근데 민주주의적인 거는 이미 우리가 거기까지 왔고 거기에서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뭔가 왕정으로 자꾸 뭐 독재로 가려고 하는 힘이 또 너무 강력하게 이 조조라는 이야기에서 계속 묘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오부에서도 저는 사실은 오부의 이야기가 저는 파시즘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차라트가 거기에 되게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인물이죠. 네. 오부가 저는 기본적으로 왜 이탈리아 배경이었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왜 그 조직 이름이 파시오네일까라고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당연히 파시즘에 대한 상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다 하나씩 짚고 지금 7부로 온 거일 때 결국에는 작가가 그러면은 이 독재의 어떤 강한 힘, 꼭 독재라고 여기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강한 독재하려고 하는 그 강한 힘. 강한 힘. 이게 엄청 유혹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발렌타인이 사실은 누군가는 너무 멋지지 않아? 외국적이지 않아? 맞아요. 야 트럼프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래서 트럼프보다는 차라리 발렌타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야 돼. 믿고 희생하는 인물이 그 루시를 죽이러 온 암살자 캐릭터 있거든요. 그 블랙모어? 캐치 더 레인보우라는 스탠드를 쓰는 블랙모어라는 친구가 실제로 죽는데 죽을 때까지도 발렌타인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렇게 굳게 믿으면서 죽어요. 그런 인물이 또 실제로 나오죠. 제가 보면서도 발렌타인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발렌타인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우리가 믿는다면은 발렌타인 애국자인 거예요. 맞죠. 완전 패트리어트인 거예요. 트럼프랑은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됐을 때 발렌타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다. 그건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발렌타인이 옳은가? 발렌타인이 정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정할 만한 어떤 보스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역대 최악의 보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개인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명분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영향력 가지고. 최소한 이전의 보스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그로. 그냥 힘으로 결국엔 누르는 것뿐인데 이 사람은 자기 스탠드가 아니고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마지막 조니한테 한 제안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억누를 수 있는 거는 뭐다? 선거뿐이다. 손가락으로 선거하자. 억지라고 생각해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오늘은 빨리 근황이나 이런 거 댓글도 빨리 하고 거의 2시간 풀로 채워가지고 조조의 기묘한 모험 7부 스틸본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 몇 부로 나눠지죠? 2편이에요. 2부요. 네. 좀 한이 좀 풀리시나요? 뭐 할 말 많긴 한데 아직도 웬만큼 다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망가다 코너 그것도 한번 해봐야 돼. 우리 망가다 뭐야? 코너가 지금 3년 정도 됐거든. 그래서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4년이죠. 된것 같아. 네. 앞에 했던 것들 중에 이제 끝난 만화들도 있고 지 끝났잖아. 지. 앞에 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권수가 또 많이 쌓인 우린 단행본 몇 권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으니까 네네. 쌓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러네.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할 때가 됐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해주잖아요. AS 말고 이 만화가 우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다시 이렇게 한번 하는. 다시 한번 좋죠 뭐. 그것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망가다 특집. 그러니까 한 작품을 길게 할 필요는 없어. 설명 다 했으니까. 그냥 여러 개를 해가지고 한 번씩 얘기하는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갑자기 조조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자, 힘드네요. 오늘처럼 말을 안 했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해요. 왜 힘들지? 왜 힘들지? 10문장도 안 하신 거 같은데. 오늘 근데 안말 해도 자기들끼리 다 핑퐁핑퐁 아니, 잘 저도 저희가 다 안타까웠어요. 해드렸는데.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어떤 이 함께하는 우리 팀인데 이렇게 회전. 이 황금 장방형의 그러니까 우리 어떤 황금 대화 장방형을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 우리 지금 흐름에 삼각형 됐다고요. 이 흐름에 자꾸 황금 장방형을 깨트리고 있잖아. 진짜 안 본인이. 이런 회전 못해요. 원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형이 삼각형이에요. 타원형 됐다. 타원형. 발렌타인이다. 발렌타인. 사각형은 절대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같이 한번 재밌는 만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